안녕하십니까. 만덕중학교 수석교사 이성현입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 한 단계 더 올리기. 이번 시간에는 NBL 센서를 활용한 과학 수업의 예를 좀 제시해 보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NBL 제품은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NBL 제품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쓰는 NBL 제품으로는 버니어 NBL이 있고요. 사이언스 튜브가 있고요. 파스코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로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사이언스 튜브라는 제품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 사이언스 튜브를 가지고 오늘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NBL 제품이라고 하면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의 데이터 값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실험 프로그램,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구비가 돼야지 제대로 된 수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는 NBL 센서를 여러 종류를 샀는데요. 이 NBL 센서를 살 때 주의할 것은 세트로 사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트로 사면 가격은 비싼데 그 세트에 있는 센서들을 대부분 다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제일 실험에 많이 쓰는 센서는 온도 센서입니다. 주로 다양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실험도 다양하게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센서를 살 때 온도 센서인데요. 온도 센서는 모둠당 2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온도 센서인데 요새는 센서도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무선 센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험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사실 때 제가 몇 학교 컨설팅 갈 때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 NBL 센서를 샀는데 예전에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유선 센서를 좀 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유선 센서가 좀 싸기는 하지만 실험할 때 아주 선이 복잡하고 그래서 별로 추천해 주고 싶진 않고요. 이왕 사실 거면 이렇게 무선 센서를 사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개씩 있으면 특히 2학년에 비열 실험 같은 거 할 때 2곳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아주 유용하고요. 그래서 온도 센서는 다양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한 주에 2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하니까 실험할 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실험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압력 센서입니다. 요 압력 센서인데요. 이 압력 센서는 이쪽에 그 고무관을 끼워가지고 관을 끼워서 이 관 안에 이제 압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센서고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의 기구에 보면 이렇게 그 주사기하고 해서 보일의 법칙을 바로 실험할 수 있는 세트로 이렇게 센서가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센서를 켜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를 한 반 정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센서에 꼽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센서를 보시면 주사기를 꾹 눌렀을 때와 그 다음에 주사기를 뺄 때 하고 이렇게 압력 변화를 바로 눈으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을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힘 센서는 1학년에 부력 실험할 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고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잡아 당길 때 얼마나 힘이 작용하는가 그런 걸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쭉 잡아 당기면 올라가고 놓으면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용수철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힘과 관련된 센서로 힘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 센서 3학년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 거 실험할 때 좀 좋은 게 이 운동 센서입니다. 운동 센서는 여기 센서 여기에서 초음파가 나가거든요. 초음파가 나가서 이게 튕겨서 들어오는 그 시간을 보면서 속력을 계산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낙하하는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주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를 통해서 그 속력을 계산해주는 그런 장치가 이 운동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뭐 전류계라든지 전압계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은 보시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시범 실험용으로 좀 한 세트 정도 있으면 좀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여유가 없다면 온도 센서 중심으로 그다음에 좀 선생님 생각하실 때 좀 이런 실험에 꼭 필요한 센서들이 몇 가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훨씬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센서, MBL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받는 것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학년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서 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실험으로 하는 그 탐구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교과서에 보면 깊이에 따른 변화를 온도계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MBL 센서를 이용해서 깊이를 조절해 가면서 그때 수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한번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장치를 한번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밀하게 조절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게 무엇이냐면 큐브 받침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건축에서 레이저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이저 높이를 좀 조절할 때 그럴 때 쓰는 장치로 돌리면 이렇게 받침대가 높이가 변하는 요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별로 하나씩 사서 요걸로 이제 물의 그 비커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온도계 센서의 높이를 좀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큐브 받침대를 스탠드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여기 올려놓는데 이 센서를 올려놓을 때는 요 집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탠드에 온도 센서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지금 제일 내렸을 때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온도계의 높이를 좀 설정을 해 놓고요. 지금 받침대를 제일 밑으로 내렸는데 이때 가장 내렸을 때 이 센서 끝이 이렇게 비커하고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실험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받침대를 올리면서 이 센서의 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실험에서 또 중요한 핵심은 물의 깊이를 실제로 몇 cm 몇 cm로 하기가 좀 많이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비커에 눈금이 있죠. 이 눈금을 가지고 맨 위에 500ml짜리 비커인데 맨 위 0돼 있는 것을 이제 수면으로 보고요. 여기서부터 50,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50에서 그 절반 25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중간에 위치 25, 50, 55, 100, 150, 125, 150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가 이렇게 내려갈 때 요 수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수동 수집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이 MBL 온도 센서는 이 온도계 끝에서 온도를 읽는 것이 아니고요. 온도계 끝에서부터 약 1cm 정도 되는 위치에서의 온도를 주로 측정을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수면에 맞춰서 이렇게 0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실험할 때는 100을 맞춰놓고 100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뭐 1cm 되는 위치에 눈금을 읽 거라 그러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계 센서가 100의 위치 위에서부터 수면을 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100의 위치에 왔을 때 끝이 100의 위치에 왔을 때 그때 값을 이제 기본 값으로 해서 이때 그러니까 깊이가 100일 때부터 차례차례로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샷 프로그램은 윈도우용과 모바일용이 있는데 일단 윈도우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처음 하실 때는 센서를 등록부터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 눌러 주시면 센서가 이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되어 있는 센서의 명목이 뜨고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인터페이스 추가를 누르십니다. 요거를 하실 때에는 먼저 센서 전원이 켜져 있어야지 블루투스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서 전원을 켜 주시고요. 이때 블루투스가 꺼져 있으면 안 되고요. 블루투스를 켜시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타 장치 추가를 누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예, 블루투스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가 다 뜨는데요. 이때 요 센서 뒤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요 센서의 번호를 확인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센서가 90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08번 템퍼리처 이거 온도 센서이기 때문에 템퍼리처라고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요 센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할 준비가 됐습니다. 해서 완료.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얘가 여기 이 노트북 안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등록을 하신 후에 여기를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방금 등록했던 908번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거를 체크를 해서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에 센서가 이제 연결되면 바로 이제 뜨게 됩니다. 템퍼러처 센서 이와 같이 센서가 화면이 되면 연결이 되면 화면에 이와 같이 센서의 이름과 그 센서에서 지금 나오는 온도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일단 센서가 연결이 됐고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을 가능한데요. 설정은 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 실험 설정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데이터 수집 방식을 자동 수집으로 할 것인지 수동 수집으로 할 것인지 자동 수집이라는 것은 내가 준 시간 간격대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는 방식이고요. 이 수동 수집은 내가 원할 때 클릭할 때만 딱딱 그 데이터를 받는 방식입니다. 오늘 실험은 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측정할 거라서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때와 수동으로 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선 차트, 막대 차트, XY 차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XY 차트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두 개의 선선을 이용해서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선서 하나를 할 때는 선 차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방법은 자동 숫자 증가. 요거는 숫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좀 증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동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자동일 때는 요게 없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 숫자를 수동으로 내가 클릭할 때 그 숫자를 자동으로 한 번 할 때마다 1, 2, 3, 4 이렇게 늘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특정한 값을 입력해서 그 입력한 값으로 갈 건지 그걸 좀 선택하고 또는 이제 요게 텍스트 형태로 뭐 처음에는 무슨 값, 두 번째는 무슨 값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할 건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숫자로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X축의 제목을 뭘로 할 건가? 우리는 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볼 거기 때문에 X축의 제목을 물의 깊이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됐으면 확인. 예,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에서는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데이터를 바로 읽었지만 이 수동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가 수집 버튼을 누를 때 그 값만 불러오는 게 수동 수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를 지금 맞춰놨냐면 수심이 100일 때거든요. 그러면 값을 수집을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수심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처음 값은 그래프가 안 나오죠. 처음 점이니까 이건 원점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변하는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25만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5 내려간 다음에 또 수집. 항상 수집 버튼을 누를 때 그 온도가 얘 온도가 됩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귀찮아서 그냥 맞추기 전에 먼저 수집 버튼부터 눌러놓고 이렇게 수집 버튼을 누르면 창이 뜨는 이벤트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금 값을 입력하거든요. 마이너스 125를 입력하는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125를 눌러서 확인하면 그때 온도를 읽는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온도는 벌써 옛날에 읽어놓은 값이 여기 오는데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수집 버튼을 먼저 눌러놓고 하면 안 되고요. 수집 버튼 눌러놓고 하면 안 되고 먼저 맞춰놓고 이제 마이너스 150일 때죠. 이렇게 맞춰놓고 수집. 그래서 마이너스 150 확인. 이러면 이제 온도가 변한 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175죠. 예, 수집 마이너스 175 확인. 여기 눈금이 마이너스 400까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까지만 이렇게 저희는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볼 때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시간 단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처음 읽은 게 앞 왼쪽에 있고 갈수록 이제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래프는 깊이를 마이너스 값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아래쪽에 마이너스 400이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00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걸 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400일 때 15.75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맨 위 최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6.05예요. 그래서 전체 온도의 차이가 0.3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온도 변화가 없지만 얘는 이제 지금 스케일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거기 때문에 아주 온도 변화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스케일이 얼마인가를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요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지도해 주시면 학생들을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좀 더 하나의 좀 테크닉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측정을 하고 나면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요 그래프가 이제 하나로 저장이 되고요. 요 그래프의 값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하면 옆에 메뉴 중에서 차트로 보기 요 메뉴를 표 차트로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옆에 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나중에 메뉴에서 엑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열하기 전에 깊이에 따른 온도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열을 한 10분 동안 가열을 한 후에 온도에 따른 변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밑으로 내리고요. 이제 가열 장치를 켜서 가열을 하면서 10분 동안 가열한 후에 온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 적외선 가열 장치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과학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가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별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적외선 가열 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외선 열을 내는 전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봤더니 인터넷에서 전등만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전등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몇천 원 단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있는 스탠드, 기존의 스탠드에 이 적외선 가열 전등만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했더니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가열 장치를 좀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 있는 스탠드에 적외선 전등만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를 하면 저렴하게 이 실험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에게 좀 기다리라고 하면 좀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 구글에서 전 세계의 바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nullschool.net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전 세계 바람, 날씨, 바다 상태를 보는 지도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바다와 바람, 공기, 온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상청이나 관측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Earth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를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기와 바람, 공기 모드로 해서 바람과 표면의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해류 해류의 온도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해류로 이렇게 바꾸고 모두도 해양으로 바꾸고 해류 그 다음에 이때 해수면의 온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요 단원에서 알 수 있는 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 보라색이 이제 온도가 높은 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파란색으로 가면 이제 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 메뉴에 보면 여기 온도가 낮고 예, 보라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여기 최고 온도가 31.4도 정도까지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추운 데는 거의 영하까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이런 온도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좋은 점이 확대가 되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부산 바다의 온도를 보면 요 정도 온도인데 예, 여기에서 보면 예, 지금 요 정도 온도면 약 16도, 15도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부산 바다의 온도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날짜를 내가 마음대로 과거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에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를 옆에 있는 네모를 누르면 연도별로 2013년부터 나와 있는 2013년부터 연도별로 월별로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금 나온 거고요. 요거를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7월 22일을 기준으로 볼까요? 22일로 해서 예,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7월 22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바다 온도가 보면 거의 한 27도, 26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날짜를 내가 설정을 하면 여름철, 겨울철, 뭐 봄철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서 공기, 그다음에 뭐 해류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수권에서는 해류를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해류도 이렇게 해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류를 보게 되면 예, 해류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 기다리는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하면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그 10분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10분이 지나서 이제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새 차트로 할 건지 이어서 그리기를 할 건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어서 그리기를 하면 데이터 값이 같은 값에 덮어 써져 버려요. 그러면 앞에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 차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트로 해서 예, 수집 마이너스 100 예, 그 다음에 400 예, 이렇게 해서 종료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왔죠.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빛을 받는 위에서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밑에서는 일정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가열됐을 때 10분 동안 가열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 동안 바람을 씌워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선풍기를 가지고 이제 바람을 씌워줄 건데 3분 동안 바람을 씌워준 후에 온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센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세게 해서 3분 동안 위에서 바람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풍기는 끄고요. 이제 온도를 다시 읽어주면 되겠죠. 예,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새 차트로 해서 먼저 첫 번째, 요거는 마이너스 100일 때.
그리고 예, 종료. 예, 이렇게 하면 세 개의 그래프를 얻었어요. 처음에 가열하기 전, 그 다음에 가열했을 때, 세 번째 가열하면서 선풍기 바람을 불었을 때. 요 그래프가 근데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처음 그래프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전부 다 이렇게 크게 변형되는 게 확인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엑셀에 가져와서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오른쪽 온도의 스케일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세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 해가지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엑셀에서 불러오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 좀 더 요거를 좀 잘 하려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를 먼저 엑셀에서 불러옵니다. 먼저 엑셀에서 부를 때 이게 CSV 파일이기 때문에 엑셀 형식으로는 안 보이고요. 모든 파일로 해야지 이렇게 값이 보이고요.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데이터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처음 그래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그래프 보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저는 요거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쉽게 학생들이 바로 데이터만 넣으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이 한 건데요. 여기에 저희 거를 한번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글 클래스룸에 데이터 시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학생들이 데이터 값을 넣으면 그에 따라서 바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엑셀 작업하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처음 가열할 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해서 그 엑셀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일 때 깊이에 따라서 읽어서 그것을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주고요.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열했을 때 보시면 여기서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의 온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가열만 했을 때,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래서 처음 온도는 아까 그래프에서는 막 들쑥날쑥인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요 그래프 스케일을 똑같이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열만 했을 때는 처음에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일정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는 윗부분은 좀 일정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세 개의 층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학생들하고 MBL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가열했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